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마지입니다. 네, 봄이 왔는데 제가 겨울에도 감기를 안 걸렸는데 지금 일교차가 좀 생기고 막 간절기, 환절기가 돼서 그런가 미세먼지가 안 좋아져서 그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목이 되게 많이 가 있더라고요. 감기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틱톡에다가도 이제 그 영상을 같이 올리고 있는데 혹시 뭐 틱톡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또 진컨잡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유튜브 멤버십도 혹시 생각 있으시면은 한 달에 1,990원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미키 17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아니 이게 원래 원작은 세븐인데 왜 네, 세븐틴으로 했나?라고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저는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인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에이틴스럽단 말이에요. 에이틴스러워. 네. 그래서 뭔가 진짜 본 감독이 우리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착한 17과 약간 좀 못된 18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일을 이뤄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남는 거는 17이라서 우리가 그 선한 자아와 약간 못된 자아가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너무 이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뭔가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소심하게 사는 것도 원래는 좋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세상이면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모두에게 다 좋겠지만은 이런 아기판 치는 세상에서는 뭔가 이런 18의 그런 좀 뭔가 돌격대장 같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두 명의 나 자애 중에서 약간 소심한 자아와 약간 이 센 자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거라서 우리의 약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건가라는 제 이제 뇌피셜 하나랑 또 하나의 뇌피셜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미키 18에서 뭐 19로 넘어갔다가 다시 17로 이제 딱 바뀌는 장면이 나오거든. 제일 마지막 예. 장면에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18적인 측면, 19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17에 착하고 소심한 배려심 넘치는 이런 걸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18을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그러니까 이미 타락하고 이렇게 달아버릴 대로 달아진 이런 타락한 성인이 아니고 아직도 순수한 그 세븐틴의 모습을 지키길 바라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마지막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시국에서 뭔가 이 미키 세븐틴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뭔가 그런 식으로 뭐 좀 많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뇌피셜이 좀 돌아갔었다라는 걸 좀 네, 말씀드려 보고 그렇네요. 싶었습니다. 네. 그 에이틴의 한국인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 이런 에이틴 이게 되니까는 또 그렇네. 혹시 네. 본 감독님께서 또 그런 거를 고려하셨을 수도.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뇌피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에이틴스럽다 보니까는 제 그냥 뇌 속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드리언 브로디 주연의 이제 브루탈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또 참 특이하게 그러니까 에드리언 브로디가 실제로도 이제 유대인이라서 그런가 배우 본인이 약간 좀 이제 어떤 또 자기 그 민족에 대한 그게 생각이 많으신 건지 벌써 따지면은 이제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이미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어떤 또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에 휩쓸린 어떤 한 유대인의 삶을 또 연기한 그런 배역을 맡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참 특이하게 되게 제가 그 에드리언 브로디가 유명해지기 전에 사실은 제가 느끼기는 피아니스트 때문에 확 이제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투팍 나온 영화들을 이제 쭉 보다가 그 미키 루크가 주인공인 그 블렛이란 영화가 있었어. 음. 근데 거기서 그 에드리언 브로디가 미키 루크의 동생으로 나왔었어요. 아하. 근데 거기서도 극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는 에드리언 브로디가 누구 전혀 모르는데 그때 그냥 그 블렛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동생의 얼굴을 제가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년 뒤에 막 피아니스트로 대박이 막 나오고 막 그 주연 저 주연 그 사람이잖아. 그 그 미, 생김새가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네 그런 얼굴이죠. 미키루크 동생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네 그러는데 그 사실 그 블렌만 해도 전혀 유명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피아니스트로 막 그냥 주연급으로 바로 확 올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 저 배우가 또 참 저런 그게 있었고 포텐이 있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뭔가 언뜻 생각했을 때 근데 에드리언 브로디의 대표작을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에드리언 브로디도 많은 영화를 찍긴 했는데 뭔가 그 또 유명세에 비해서 대표작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아 생각보다. 피아니스트 하나 정도 네. 그냥 바로 떠오르는 작품은 그렇고. 저는 이제 약간 제 개인적으로 이제 피아니스트랑 뭐 이제 그 나비효과 비슷한 영화 있었거든요. 에드리언 브로 나온 것 중에서 그것도 약간 뭐 나비효과처럼 뭔가를 매개처럼 막 다시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는데 그 더 자켓이라고. 아, 자켓. 네, 그것도 나비효과랑 이제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재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영화랑 이제 킹콩이 있죠. 킹콩도 약간 조금 요번에 그 캐릭터랑 되게 좀 겹치는 감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그 라즐로랑 좀 그래도 확실히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엔 에드리언 브로디 약간 좀 그 결이 있거든 연기의 결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막 그런 어떤 악독한 악역을 하는 건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항상 뭔가 좀 애잔한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불쌍하고 뭔가 조금 뭔가 길을 못 펴는 좀 그런 느낌 그 뭔가 슬픈 눈빛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심약한 느낌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프레데터스의 여기 아 그렇네 에드리언 브로디가 프레데터스 나왔을 때 전사로서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러게. 생각이 좀 약간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프레데터스도 뭔가 그 기억에 남지 않는단 말이야. 에드리언 브로디가 나온 주연인 영화인데 음. 뭔가 내가 그 대표작으로 네. 이렇게 기억에 안 남았던 영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역시나 요번에 약간 자기한테 또 어울리는 음. 라즐로라는 그 캐릭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떻게 받아들이셨더라도 여기서 에드리언은 이건 나무주연상 받아야 된다. 네. 네. 또다시 인생 연기를 했다. 네. 에드리언 브로디. 음흠. 이 배우의 어떤 좀 선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에드리언 브로디가 그 조커 후보로도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코믹스의 모습이랑 좀 이제 약간 얼굴이 길기 때문에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코가 뾰족하고 네. 얼굴이 길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이미지보다는 그냥 외모 때문에 예. 그 조커 후보로 아하. 거론되긴 했었어. 나도 상상했을 때 근데 너무 조커 너무 착해 보일 것 같다. 약간 생각했거든 솔직히. 물론 했었으면은 명배우니까는 네. 잘 뭐 하셨겠지만 연기력이 있으니까 네.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근데. 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머리를 약간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네. 얼굴 허옇게 칠하고 이제 또 아하. 하면 또 뭐 약간 또 그 사악한 조커의 느낌이 음. 났을 수도 있긴 있지.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실사 영화들 중에서는 그 원작 코믹스의 외모랑 흡사한 조커는 아직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자레드 레토는 뭐 그냥 예외로 쳐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윌리엄 데포가 그 조커 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약간 코믹스의 그 조커의 좀 흡사한 외모기 때문에 맞아요. 예. 짧은 머리에 약간 좀 낀 얼굴.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뭐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조커는 안 했고 결국에.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에드리언 브로도 뭔가 좀 헐리우드의 좀 안성기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너무 선한 느낌 약간 선해서 과연 이 사람이 악역을 했을 때 참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근데 악역을 했으면 뭔가 뚜렷한 대비는 있긴 하겠죠. 네. 있을 텐데 과연 어울릴 것인가는 네. 약간 논외긴 하죠. 그래서 연기자로서의 어떤 도전, 네. 뭐 이미지 변신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음. 근데 그냥 자기한테 역시 잘 맞는 걸 하는 게 낫지 약간 않을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맡았다 그러면 본인에게.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은 이미 요번에 이 브루탈리스트 이런 영화만 봐도 아 역시 그래 이게 약간 에드리언 브로디한테 정말 잘 맞는 옷 같다. 그리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의 가장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거의 한 3시간 이 넘죠. 네, 3시간이 넘어요. 중간에 이제 인터미션까지 하면 더 길고. 네. 네. 인터미션을 아예 자체적으로 삽입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왜냐면 보통 이제 영화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잡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길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인터미션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하는데 네. 뭐 몇 시간 쉬어야 동안 계속 할 수는 되니까. 없으니까는 네. 인터미션을 넣는 것처럼 이 영화도 관객들에게 어느 정도 약간의 휴식 시간을 주는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이 극에서도 이제 이 뭐지 단락이 나눠져 가지고 처음부터 무슨 뭐 서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인터미션을 준 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잘 한 것 네. 같다. 네.
왜냐면 인터미션도 뭔가 이렇게 사진이 나와가지고 네. 그 타이머가 가는데 세련되고 괜찮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좋다 이거 되게. 네, 아이디어가 좋았다. 네. 그래서 이제 한 15분 정도를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장에서 또 보다가 뭔가 이벤트가 생겼는데 저는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뭐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한 1분 남았어. 이제 타임 1분 남았는데 갑자기 영화관에서 팍 꺼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1분 남았으니까 다시 킬려나 보다. 다시 껐다 키나 보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가 계속 잠잠해. 불이 다 꺼져고 뭐지? 왜 이제 몇 분이 흘렀어요. 갑자기 이제 그 극장 알바생분이 들어오시더니 죄송한데 저희 건물이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한 5분 10분 지나서 다시 켜져가지고 또 나 이제 그 순간 이런 일이 생겼으니 또 사람들의 클레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뭐 하나 주겠구나 했는데 근데 별로 오래 안 기다리고 그냥 이제 나갈 때 그 공짜표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싸 했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너무 막 일부에 그 되게 몰입하고 있었는데 꺼진 것도 나 이벤트인 줄 알았어. 무슨 뭐 약간 영화 깜짝 그건가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고 약간 좀 패왕별이가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휩쓸린 한 개인의 그 삶이란 점에서 이 영화가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좀 그래서 뭐지 혹시 이거 실화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라즐로가 실제 인물인가? 네. 특히 마지막 엔딩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찾아봤어. 근데 아니래. 근데 어떻게 이건데 허구의 얘기인데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그런 어떤 동목들 이제 리얼함,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얘기해 보겠는데 난 처음부터 이제 이 라즐로는 이제 그렇게 유대인이라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그 이제 나치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쳐 오는 거죠. 그 자유의 신상을 딱 보고서 막 환호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 자유상 나올 때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그게 원래는 타이타닉에서처럼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약간 희망과 환희에 들떠가지고 새로운 대륙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 딱 그 자유상이 뒤집혀진 장면 거꾸로. 보고 이거는 뭔가 영화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고 딱 예감이 들었고 이거는 해피엔딩이 아닐 것 같은데라고 이제 저는 딱 그 뭔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 뒤에도 그 거꾸로 뒤집혀진 그 뭔가 이미지로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그 뒤에 라즐로가 딱 그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 라즐로가 뒤집혀져 있는 이미지가 나오고 뒤쪽에 제일 마지막쯤에 보면은 그 아내인 엘리자벳이 끌려나갈 때도 뒤집힌 이미지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도 뒤집힌 십자가의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 느낌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약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약간 그 미국의 뒤틀린 자본주의에 대한 좀 비판적인 측면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뒤틀린 모습을 이제 뒤집히신 자유의 여신상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로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첫 장면 인트로 처음에 이제 오버처부터 굉장히 저는 기대감이 진짜 그 거의 맥스치에 달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 형의 말을 듣고 나니까는 확실히 그 뒤집힌 자유 여신상이 이 주인공의 순탄치 못할 뭔가 불길함을 그 인생을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크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무례함이라는 테마로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무례함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테마로 이제 이 스토리를 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 사촌을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이 타국 땅에서 그 의지할 수 있는 사촌 그리고 나름대로 또 사촌이 이 미국 땅에서 좀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어. 자기 가게도 있으면서. 가구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그 다행히 뭐 그래도 또 아예 생면부지 아무도 없는 거보다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좀 피줄로 이어진 친척이니까 사촌이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촌에게도 처음에 일단 배신을 당한단 말이야 처음에. 당연히 믿을 만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촌도 계속 나를 은연중에 나를 무시하고 깔아보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따까리처럼 대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사촌이 약간 뭐 그렇게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막 리모델링 같은 거 하고 네. 있는데 이제 라주는 원래 이제 건축가였죠. 근데 이제 따지면 이 사람도 만약에 전쟁 때문에 도망을 오지 않았으면은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텔리 엘리트 네. 취급받으면서 살 사람, 그러니까 상류층일 거라만 따지면은 상류층의 사람이 이 타국 땅에 와가지고 뭔가 이 사람의 아무런 경력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지. 그래서 이제 허름한 약간 창고 같은 데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뭔가 좀 큰 건을 이제 하게 돼요. 되게 네. 큰 공사건을. 대기업 회장의 그 아들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서재를 리모델링 해주세요. 당연히 이제 아들 말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사를 했고 또 이제 또 여기서 또 이제 그 금전 감각에 밝은 유대인의 또 그 모습이 나와가지고 라줄로가 조금 더 이렇게 가격을 좀 더 이제 잘했지. 그래서 그냥 오히려 사촌이 야 너 대단하다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들 열심히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정작 이제 그렇게 다 완성시켜 놨더니 정작 회장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니네 뭔데 왜 내 서재 왜 네 마음대로 다 뜯어 고쳤어 하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아주 시켜가지고 한 건데 씨. 그래서 참 애매하게 됐죠.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건까지 그렇다 치는데 아니 공사비를 안 준다고 그냥 뭐 그렇게 그럼 이 사람들 지금 며칠째 지금 되게 대공사를 했는데 네. 이것도 처음에 씁쓸한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돈을 못 받게 된 거는 그 의뢰주와 그 회장의 깽판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된 건데 이 사촌 놈은 라줄로를 탓하는 거야 갑자기. 너가 오고 나서 뭐 내가 이렇게 되고 이 공사가 파토난 것도 너 막 그렇게 라줄 탓을 하면서 난 이제 나가라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참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제가 뭐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건데 그 사촌의 저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또 그 와이프와 약간 그 라줄로의 뭔가 미묘한 기류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이 영화도 보면은 그 라줄로가 또 미국에 오자마자 막 또 사창가를 막 하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사성행위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잘 안 돼서 막 이렇게 좀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라질로가 하는 향락의라고 하는 행위가 여기서 보면 단순히 그 즐기기 위한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약간 치유의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걸 성행위를 하든 아니면 뭐 마약과 술을 마시던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라질로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PTSD를 어떻게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거를 채워지지 않는. 네, 하는 걸로 보여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사실. 네. 네. 그 사실 와이프랑도 뭔가 미묘한 그게 있었고 나는 좀 아니 그 이미 난 그걸 느끼고 있는데 또 중간에도 이제 그 공사 이제 잘 됐으니까 또 그 사촌 되게 지금 기분 좋다고 자 우리 와이프랑도 한번 블루스 한번 쳐 막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라디오는 계속 극구 거절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 할게 나 가만히 있을게 근데 아이 왜 자꾸 그런 우리 와이프랑 한번 추라니까 그러니까 난 사실 그 장면도 지금 곰곰 생각해 보니까는 뭔가 갑으로서 약간 좀 강요하는 네,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있지. 내가 말하면 들어야지 왜 네. 네가 거절을 하려고 약간 뭐 나한테 얹혀 사는 주제 약간 그치. 좀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근데 약간 나는 그 와이프도 뭔가 미묘하게 라즐로에 대한 그 미묘한 그 마음이 난 느껴졌단 말이야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이 괜히 또 이거 사촌들 친척들 간에 의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됐는데 이제 사실은 지가 추라고 강요해놓고서는 이제 라즐로를 쫓아낼 때는 내 와이프한테 축파나 던지고 이런 네. 이 웃긴 새끼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네 아니 지가 자기 와이프랑 춤추라고 강요해놓고서는 마치 라졸로가 직접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근데 뭐 물론 그게 100%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약간 결국 이 사촌도 약간 그 미묘한 기류를 느꼈나? 눈치챈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런 씬이 나오거든요. 그 라질로랑 그 부인하고 네.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세발 자전거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약간 되게 미묘하게 이거는 분명히 러브씬 나올 각인데 싶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근데 영화상으로 봤을 때 그런 대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 세 발이 얘기하는 그 트라이앵글은 이 세 명의 삼각구도에서 그 미묘한 거를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삼각관계.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갑으로서 야 네가 내가 까라면 까야지라고 했었는데
뭔가 처음엔 아닌 것 같았는데 와이프랑 이게 사촌이라는 게 와가지고 뭔가 좀 미묘한데 기분이 나빴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뒤집어 씌우고 약간 좀 모함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네. 라즈로를 쫓아내게 되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돈 문제가 가장 한 80%라 치면은 네. 그 중에 나머지 20%도 그치. 그동안 이제 뭔가 쌓여왔던 불만들과 그렇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점, 그 이 새끼는 마음에 안 그렇지. 들었어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쫓아내버리자. 그렇지. 한 번에 그냥 몽땅 네. 터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그나마 그 사촌만 믿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열악한 어떤 이제 그 노가다 판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정말 너무 디테일하고 많은 상징들이 있고 네. 또 그 3시간 동안에 그 3시간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음. 다 그 하나하나 의미 있는 네. 이제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실 그 서재도 굉장히 이제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 엄청 멋있다. 되게 멋있게 만드는데 그 멋있는 거를 왜 바꿔놨냐고 난리치는 이제 그 음. 회장 보면서 저 회장 또 되게 괴팍한 소리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돈도 못 받고 사촌과도 의도 상하고 이제 더 열악한 노가다 판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짜증났던 회장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때 몰라 뵀습니다. 알고 보니까 굉장한 건축가셨더군요. 초반 장면만 봐가지고는 물론 처음에 첫 인상이 되게 안 좋긴 했지만 회장이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라즐로의 아군이 되어준 건가? 되게 고마운 사람이 된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회장을 이제 가이 피어스가 했는데, 네. 해리슨. 해리슨 벤뷰런이라는 네. 이제 역할을 맡았죠. 근데 이 가이 피어스가 뭔가 그 프로메테우스랑 그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도 네. 웨일랜드 유탄이. 그러니까 웨이랜드 회장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회장 전문 배우가 된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뭔가 여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각지고 강인한 인상이 강단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회장의 자리에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그리고 수현이가 뭔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이게 이제 네. 작품 얘기를 하면서 가이 피어스가 점점 브래드 피트 서로 구분이 안 돼. 브래드 피트랑 가이 피어스랑 특히 수염을 달고 있으면은 더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머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머리가 허여지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저도 그렇게 뭐 닮았다는 안 생각을 안 닮았었는데.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진짜 좀 닮아진 것 네. 같으네라는 생각이. 그 두 명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도 저는 사실은 그 인간미가 없다는 점에서 웨이랜드 그 회장이랑 요번에 벤뷰런이랑 저 되게 공통점을 느꼈거든. 난 그래서 특히나 그 커버넌트도 첫 장면에서 딱 그 데이빗한테 약간 뭔가 되게 강압적인 네. 그 모습 보일 때랑 되게 좀 그게 바로 연상되길래 그래서 어떤 이 회장이 그래도 처음에는 좀 되게 짜증났지만 그래도 바로 찾아와서 오히려 막 그 공사비도 바로 지불해주고 하고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혹시 선생만 괜찮다면은 더 나와 함께 네. 일을 해주시지 않겠소 막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든든한 백 이제 그렇죠. 후원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그 당시 때 있었던 그 뭔가 이제 귀족층이라던가 잘 사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예술을 지원하는 그 스폰서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자기가 예술에 대한 뭔가 그런 재능이 없으니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게 말하면 후원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대리만족을 위한 수단 혹은 도구로 쓰는 그런 것들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질을 했었던 좀 사악한 사람들도 그렇죠. 있었고 진짜로 이 예술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바쳤던 또 헌신적인 사람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벤뷰러는 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이죠. 네. 물주 그러니까 네. 돈을 대기 때문에 돈을 대고 그 성과는 다 내 네, 몫으로. 자기가, 네. 그러니까 예술가는 돈이 없지만 재능이 있고 네. 이제 이 회장은 재능은 없지만 돈이 있고 자기도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나같이 예술적 그게 없는 사람은 대신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술가들 후원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의 뭐 네. 역할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뭐 딱 거기에만 충실했으면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이제 이 영화 3시간이니까 한 1시간 정도 그냥 그 초반부까지는 저도 내가 막 라즐로의 빙의해서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 수가 막 나는 막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감사한 사람은 맞긴 맞죠. 네. 내 구렁텅이에서 나를 어쨌든 건져줄 동아줄이 돼준 사람이니까. 네. 되게 깝깝한 상황에서 네.
어떤 한 줄기 희망이었기 때문에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참 좋은 이유가 이 영화는 여기 주요 인물들 있잖아요. 등장인물들이 그 어떤 누구도 100% 잘한 거 100% 못한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다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 주인공조차도 네. 절대 선이 아니야. 주인공도 네. 솔직히 잘못한 거 많아. 솔직히.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단점이 네. 있을 수 있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래서 하나둘씩 크고 작은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영화가 되게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이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네, 다면적이에요. 네. 입체적이에요. 따지면 이제 이 사촌도 좀 초반에 금방 퇴장을 했지만 근데 여기서도 이 회장이 말한 게 딱 그 공사비를 라줄로한테 주면서 네. 사촌에게 연락을 했더니 감사는 당신에게 하라더군요. 음. 그래도 또 난 그 얘기 듣고도 사촌이 그렇게 개새끼는 아니었구나 또 약간 나쁜 놈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막 그렇게 뭐 자기 와이프랑 막 그런 거 뒤집어 씌울 때 뭐 이런 개새끼다 이랬는데 그래도 또 막상 사실 진짜 나쁜 새끼면은 회장이 연락 왔을 때 아유 그 친구는 그만뒀는데 네. 제가 다 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렇지. 공을 가로챌 수 있는데. 공도 가로채고 돈도 가로챌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네. 지가 슈킹할 수가 있어 그냥 바로. 그렇죠. 어차피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망도덕을 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연락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 입시 쓰면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래도 그 공은 내 네. 사촌의 공이었었다고 라질로의 공이라고 얘기해 준 것도 사촌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다. 네. 그래도 완전히 또 바닥까지 또 그건 아니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네, 또, 맞아요. 또 다행이다. 음. 왜냐면 거기서 사촌이 그냥 쌩 까버리면은 라졸로는 몰라. 모르고 계속 그냥 그 노가다파에서 그냥 그쵸. 삽질했겠지 그냥. 근데 그래도 사촌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사촌이 다 설계한 거고 네. 훌륭한 건축가더라고. 그래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회장한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또 회장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연결이 된 거지. 그래서 쓰레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졸지에 갑자기 엄청나게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약간 좀 한시름 덜게 된 거에 따지면은 일단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 3시간인데 초반에 약간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불안한 거야. 뭐지 맞아요. 이렇게 잘 풀려버리면 영화가 뭐 딱히 뭐가 없잖아 스토리가. 약간의 무슨 그러니까 이민자로서에서 약간 뭐 그런 불평등한 삶이라던가 네. 그런 거 조금씩 비춰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정도는 약간 마이너한 뭐 이슈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는 그렇지 뭐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그런 거는 뭐 그런 힘든 고통은 감수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딛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런 든든한 백이 생기고 이거 너무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초반만 봤을 때는 그 고난과 갈등이 너무 금방 끝나버리고 네, 맞아요. 그치 금방 이제 라줄로에겐 좋은 날만 있는 건가 약간 이렇게 되니까는 나 이제 이게 아직 영화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을 텐데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순탄하기만 해서야 이게 어떤 그렇죠. 영화 극적인 뭐가 없지 않나?라고 이제 의아했는데 심지어 왜냐면 이제 내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회장과 만난 뒤로는 사실 한동안은 모든 게 다 순탄하단 말이야. 맞아. 특히 이제 지금 라줄로는 지금 이제 그 자기랑 같이 이제 미국으로 오지 못한 자기의 아내와 조카. 이제 그 조카 여자 조카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미국으로. 네. 근데 또 이제 막 그 고민을 이제 또 그 회장과 그 다른 VIP들에게 털어놔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 회장은 상류층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 유력자들이 다 있으니까 네, 막 변호사도 있고 막 네네. 하니까는 너무 훌륭한 예술가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큰 파티에 초대해주고 네. 막 항상 VIP로서 막 극진한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또 발언권을 주니까 또 이제 라졸로가 지금 저는 근데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금 아직도 유럽에 지금 내 아내와 조카가 있어가지고 네. 이 미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막 하면서 고민이네요 하니까 또 바로 근데 또 그 회장과 또 아는 다른 지인인 또 변호사가 힘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명함 딱 주면서 제가 어떻게든 힘써 보겠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한 울컥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저도 초반에 이제 막 그렇게 라줄로 고생하다가 막 갑자기 또 막 쨍하고 해뜰 날 느낌이 드니까 나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특히만 나 그 장면은 막 그 회장 처음에 식당 와가지고 돈 줄 때랑 그 변호사가 명함 줄 때도 막 내가 라줄로의 빙의해서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막 너무 다행이다 막 하면서 이 모든 건 회장님 덕이다. 뱀비로 회장님 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은인이십니다. 막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막 샘솟아 올라 막 되게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생각보다 또 금방 그 와이프와 그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모든 일들이 또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도 막 음. 너무 막 그 감격이 막 그 네. 기차역 플랫폼에서 딱 네. 만났을 때 또 거기서도 막 그렇게 감격이 막 차오르는데 무슨 경제적인 문제도 일단 해결됐고 회장 덕분에 그리고 또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내와 조카도 만났으니까 아 이제 뭐 더 이상 뭐가 이제 문제인가 이제 그냥 앞으로 이대로 쭉 어,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들에게는 이제 행복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막상 이제 좀 씁쓸하고 되게 미묘한 부분인데 정작 그렇게 뭔가 만나야 할 그 와이프와 조카를 만나게 됐는데 뭔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떨어져 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애틋하고 뭔가 그리웠었는데 네 막상 내 옆에 오고 나니까 이게 약간 좀 아닌가 싶은 장면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그 마음이란 게 참 그런가 그 생각이 드는 그게 와이프가 라질로를 질리게 만드는 좀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보통의 이런 영화면은 음. 전 이런 묘사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치.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뭐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건 아닌데 저는 딱 그 이 와이프의 성격이 라줄로가 부담을 갖고 학을 떼게 만드는 타입이란 거를 약간 좀 질리게 만드는 타입. 네 그러니까 저는 나쁜 짓을 한다거나 마음속으로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야. 뭔가 라질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라줄을 원하는 마음 근데 남자인 내가 라질로의 빙의에서 뭔가 내가 느껴지는 느낌, 아 뭔가 지친다. 약간 이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라줄로의 와이프 이제 에르제벳 네, 이제 에르제벳이란 캐릭터가 이 유대인 부부가 둘 다 이제 일단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 여자도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시대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막 정말 똑똑한 여성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엄청나게 깐깐한 성격이고 네, 매사에도 남자보다 이제 뭔가 다 사리에 밝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왔잖아요. 네, 그 이제 헤어지기 전에는 이제 휠체어에 안 탔었는데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듯이 왜 내가 휠체어 타고 오니까 뭐 실망했어 약간 뭐 이렇게 그 어떤 쫓기는 듯한 그 느낌 강박증 그런 게 좀 있어요. 나 이러다가 나 남편이 나 버리는 거 아니야? 나 그리고 이제 라실로는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하는데 본인이 약간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는 남자인으로서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괜히 그 넘겨짚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약간 자격지심처럼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람 마음이 좀 피폐해지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그 온 첫날도 나란히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그토록 만나고 싶던 부부의 첫날 밤 치고는 너무 굉장히 뭔가 약간 뭐지 이게 정작 만나니까 네. 별론가 싶은 느낌을 팍팍 주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에르자베스 그 대사 하나하나에서 그 어떤 남편으로서 그 가질 그 피곤함이 너무 팍팍 전해지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딱 그 에르자베스 그 첫날 밤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왜 내가 이제 못 걷게 되니까 뭐 별로야? 나랑 사랑도 하기 싫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너무 저렇게 하면은 더 하고 싶다가도 약간 사실은 사람이 이제 더 싫을 것만 같은. 네. 네. 근데 너무 딱 그 엘리자벳이란 캐릭터도 하나하나 약간 분명히 왠지 이 전에도 좀 남편을 쥐고 흔들었어 약간 좀 그런 그렇죠. 여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나 바로 느껴지더라고 바로.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었는데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의리된 거야. 근데 자기도 이제 뭔가 이렇게 나 버리면 안 돼. 약간 막 계속 압박을 주는 느낌 되게. 그리고 저는 그도 약간 소름 끼쳤던 게 물론 이제 그게 정말 알아서 말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자기 남편의 성향을 알아서 뭐랄까 조금 일부러 찔리라고 한 말 같은 느낌인데 난 당신의 모든 한 행위를 난 다 알아. 나랑 떨어져 있을 동안에 당신이 난 살짝 거기 되게 좀 무서웠거든. 약간 거기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엘리자벳이 무슨 막 예언자고 막 뭐 어떤 신통력에서 봤다기보다는 자기 남편의 어떤 성향을 알아서 너 나 없을 동안에 또 할 거 다 했지. 약간 그런 약간 좀 그 느낌으로 압박을 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당신이 아무리 난 당신을 놓치지 않을 뭐 그런 약간 좀 집착과 그걸 보이니까 내가 와 이거 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아내도 지금 뭐 몸 불편하고 지금 되게
보살펴줘야 되고 또 참 그렇긴 하지만 뭔가 그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기분인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김병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뭐 내 부모님 아니면은 뭐 내 가족 중에 누가 길게 투병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이란 게 사람의 도리를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막 그 짜증 내고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막 몇 년 길어지면은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근데 솔직히 그거를 절대 네가 어떻게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아니면 네 가족한테 와이프한테 그 도리를 따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가 있어라고 저는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할 수 못할 없습니다. 네.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서 에르자벳도 당연히 지금 이 몸 불편해지는 와이프 내가 남편으로서 케어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뭔가 인간적으로 점점 나를 너무 쪼아대는 압박하는 그 느낌? 그래서 왜 정작 만나니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해야 그러니까 상봉하지 못한 게 더 나았던 건가 싶은 정도로 약간 그렇지.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간직한 채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냥 그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그냥 서로 따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막상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단순히 이제 그 다리만 아파진 게 아니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정신도 같이 정신도 피폐해져가지고 안 그래도 남편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굉장히 남편도 힘든데 예. 아내가 와가지고 이런 남편을 더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 보듬어주는 게 아니라 주기는커녕 네. 자신의 그 피폐된 나를 네가 이러지 않을 거지라고 뭔가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네. 주면서 좀 보채는 느낌이 있어. 뭔가 이제 와이프가 본의 아니게 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질로는 안팎의 상황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라줄로의 정신도 같이 피폐해지고. 네. 그러니까 따지면은 같이 만나서 좋아야 되는데 음.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되는데 네. 약간 서로에게 짐이 된 네.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 조카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조카가 계속 중반까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조피아가 네, 나오는데 조피아. 약간 뭐 실어증이 걸린 것 같은 설정으로 나오긴 하죠. 네. 처음에 뭐지 장애가 있나 생각했는데 네. 귀가 안 들리거나 뭐 음. 말을 못 하는 건가? 음. 근데 또 중간에 말을 하길래 또 완전 장애인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뭐 전쟁의 충격으로 이제 실어증이 걸렸다.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일시적이었다라고 이제 네. 나오는데 근데 일단 이 조피아를 제가 보면서 여자 해리포터다. 다니엘하고 거의 판박이로 생겨서 이건 그냥 남매라 그래도 믿겠는데? 네, 너 진짜 남매인 줄 알았어. 는 진짜 그 다니엘 레드클리프랑 네. 뭐 혈연 관계가 있나? 여동생인가? 이랬는데 내 생각엔 안경 끼고 둘이 양쪽에 옆으로 네. 그대로 세워놓으면은 얘는 남매 혹은 친척이다. 그래서 그 조피아를 내가 보면서 자꾸 뭔가 좀 몰입이 약간 안 되는 해리포터가 생각나가지고 오히려 약간 그 중반까지는 영영 사실은 그 조카랑 와이프랑 못 만날 줄 알았어. 난 처음에 못 만날 줄 알았고 약간 그냥 주인공도 좀 포기했나?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반에 막 그렇게 하찮카도 가고 막 약간 다른 여자랑 약간 은근 여자들 만날 때마다 살짝 그러니까 라질로와 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준단 말이야. 계속 특히 이제 또 그 벤뮤런의 그 회장의 또 제 그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딸 있잖아. 딸도 좀 약간 나는 계속 보면서 혹시 딸이 라줄로랑 이어지는 건가? 약간 회장님이 이제 그 장인어른이 되는 건가? 약간 좀 나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 또 이제 와이프가 왔는데 또 그 회장 딸과 뭔가 또 그 어떤 로맨스가 생겨가지고 또 원래 와이프를 버리고 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네. 무지명령으로 도와줬던 원래 전처를 버리고 네. 이제 네. 잘 새로운, 사는 네. 부잣집 딸로 옮겨가는 환승을 하는 건가 약간 그런 또 스토리를 약간 예상했는데 그렇지는 네, 않았다. 거기까지는 안 갔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가족이 오고부터 뭔가 슬슬 이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그래서 이제 정말 또 훌륭하게 빌드업을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회장이 고맙긴 한데 고마운 사람이긴 한데 점점 이제 뭔가 조금씩 약간 라줄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무시하는 식의 그런 무심한 발언을 툭툭 내뱉기 시작해요. 뭐 아주 영어 발음이 너무 구려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뭐 좀 부인 영어 발음 좀 가르쳐 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는 농담이라고 하는데 라줄로는 점점 이제 긁히게 되는 뭔가 네. 점점 저 양반이 자꾸
선 넘는 발언하네. 약간 그런 느낌을. 그또 이제 집에 와서도 막 그 와이프랑 뒷담 까고 그 정도 그냥 뭐 기분 나쁜 말 좀 하는 거야. 그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게 있으니 음, 뭐 그 정도 내가 참아야지. 근데 점점 이제 이게 그 수위가 나를 무시하는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나를 점점 따까리처럼 대하고 있어. 그리고 너무 나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져. 특히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 회장이 자기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에서 어떤 이제 큰 그 부지에다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뭔가 교회를 세우고, 커뮤니티 센터. 예, 이제 뭐 여러 한 서너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어떤 한 그 일대에 약간 뭐 이제 그 부지를 조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센터도 있고 막 강당도 있고 막 해가지고 네. 이제 종합적인 어떤 커뮤니티 센터라 그래서 원래 그 어머니를 기리면서 그냥 그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허가가 잘 안 나니까는 여기다 교회도 넣고 그다음에 무슨 뭐 체육관도 넣고 네. 강당도 넣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그 지역 그 시민들을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는 그 당시 때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브루탈리스트는 단순하게 뭐 잔혹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브루탈리즘을 그 지향하는 그 네. 건축가를 건축사죠. 얘기해요. 예. 네. 그래서 이 브루탈리즘이 우리가 이제 바깥에 보다 보면은 그 콘크리트로 마감된 그런 약간 좀 날 것 같은 식의 그 건축물들을 이제 뭐 브루탈리즘이라고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찾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웅장한 그 압도적인 그 위양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건축물을 하나 세우면 그 건축물 자체로도 약간 예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재벌인 나의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지. 수단으로 쓸 수 네.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짓겠다라는 이런 그 해리슨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야망이 있죠. 네, 야망이 있었습니다.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큰 공사를 그 담당자로서 또 그렇게 라주로한테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라주로는 완전히 그냥 이제 인생 역전 뭐 한 것 그런 같은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근데 점점 이제 또 라주로도 이제 자기 건축가로서의 어떤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그 있는데 점점 이 사람의 그거를 자꾸만 무시하는 이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맡겼으면은 딱 이 사람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다른 그 같이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딴지 걸고 자꾸 뭐 이건 예산 때문에 안 되고 뭐 그치. 이거는 깎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라지로의 그 실제 그 설계한 대로가 다 안 되고 자꾸만 뭐 바꾸자 그러고 네. 뭐. 그럼 라지로 같은 또 이제 이런 아티스트는 또 자꾸 이렇게 태클 들어오고 하면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빡치죠. 이제 네. 예술가, 건축가로서의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최종 완성된 이런 완벽한 모습을 제시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이 청사진에 계속 딴지를 거네.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이게 뭐 돈이 많이 드네, 또 뭐 이거 높이를 낮추네, 마네, 뭐 어떻게 건축비를 최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벤비런도 이 회장도 처음에는 좋은 놈 같은데 나중에 네. 보면은 이 새끼 나쁜 놈인가? 진짜로 내가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고 싶고 하지만 투자는 하기 싫고 약간 그래서 네. 마지막에 보면 진짜 약간 좀 어이없는 게 처음에 약간 좀 관대했던 모습에서 점점 옹졸한 그 네.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니 그 원래도 돈 많으면서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거면서 거기서 무슨 자재비를 뭐 이게 줄이느니 빼느니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쪼물생이를 봤나 좀생이를 봐. 이런 그 엄청난 이 뭐랄까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이 정도 돈 들어갈 거를 여기서 뭐 돈을 얼마 뭐 줄이고 뭘 절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좀 이게 조그만 뭐 집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차피 거대한 공사를 할 건데 너무 쫌스러운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거에는 좀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담당자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맡겼으면은 이 사람의 전권을 위임해주고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이제 그 라줄로 외에 다른 한 두세 명 더 있어가지고 서로 막 계속 대립하게 만들고, 그럼 또 이 사람들끼리 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또 은근히 라줄로 편을 안 들어준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라줄로도 점점 이제 그 회장의 무례함을 또 계속 받아내면서 네. 점점 이제 정신이 또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중반부터 역시 기업가는 믿을 것이 된 건가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
회장의 그 아들 새끼도 이제 그 새끼는 해리였나? 해리, 해리였는데 이 새끼도 또 그 조카를 눈독 들이고 있었어. 이제 뭔가 그 중간에도 또 이제 그 라줄한테 무례한 또 그걸 장면을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라줄로 씨 우리 많이 참고 있어요. 그 대사야말로 솔직히 너는 닥치고 우리 시키는 대로나 해. 약간 그거에 돌려 말한 거란 말이야 따지면. 그렇죠. 공사 과정에서 그 어떤 이 회장 집안의 갑질을 보면서 다시금 저는 막 그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국 어떤 더부살이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뭐 그런 거죠. 네. 나라 없는 민족, 니네 집도 없고, 니네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꼬우면 어쩔 건데,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가진 것 없는 라줄로가 어쨌든 회장한테 많이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인간적으로 너무 지금 무례하고 존중을 안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어 나는 근데 경제적 혜택을 받았잖아. 그런 돈적인 걸 내가 뭔가 자립을 하지 못하면은 남에게 계속 이런 어떤 아쉬운 입장이 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답답해지더라고 되게 마음이. 그래서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뭐 이민자의 삶이라던가 혹은 여기서 나오는 그 뭐 인종 간의 갈등이라던가 혹은 그 계급 간의 갈등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는 저는 약간 그 자본주의의 폐 특히나 갑과 을의 선 입장에서의 그렇죠. 네. 약간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뭔가 이 울분 같은 게 굉장히 여기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라질로가 굉장히 이 해리슨에게 그 갑질을 당해서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는 상당히 이해가 가긴 하는데 심지어는 라질로조차도 자기 친구였던 그 흑인 동료에게 해리슨과 같은 식의 혹은 그 비슷한 뉘앙스의 그 말들을 뱉어가지고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더 씁쓸한 점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대단하다는 네. 거죠. 리얼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라질로도 미국에 태어나서 해리슨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분명히 해리슨 같은 짓을 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라질로도 그 서유럽에서 헝가리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엘리트였었고 네, 상류층이었어. 그런 일만 없었었다면은 그러니까. 아마도 분명히 해리슨 같은 짓을 했었을 법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사람이 이 흑인 노동자의 삶보다 못하거나 혹은 그 정도 수준의 뭔가 하층민 계급에서의 삶을 이 사람이 평생에 그 헝가리에서 엘리트로 살 때는 내가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근데 와가지고 나는 바우하우스 출신이고 외국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건축가였는데 완전히 땡전 한 푼 없이 완전히 맨 땅에 헤딩으로 갑자기 불법 이민자처럼 이민자가 돼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아무것도 연고도 없는 데서 맨 땅에 헤딩을 하다시피 근데 이 해리슨이 어떻게 구원의 밧줄이 돼줘서 어떻게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짜로 선한 사람인가라고는 그렇죠. 약간 물음표가 드는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소름이 끼친 건데 그래서 이제 라젤로의 그 단짝 친구 같은 이제 그 고든이라는 이제 흑인 왜냐면 첫 만남도 그거였어요. 약간 무료 급식소에서 네. 줄 서 있다가 뭔가 라젤로도 해리슨한테 계속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흑인 부자를 불러서 이 부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거기서 당연히 이 부부가 막 그렇게 대놓고 무슨 뭐 네. 예의 없는 말을 하거나 무시한 건 아닌데 저는 그 카메라 구도와 그 흑인 부자의 표정에서 저는 그게 너무 느껴졌어. 그치. 관객들은 느낄 수 있지. 결국 이 주인공 부부들조차도 네. 자기들도 지금 그 회장 집안의 갑질 당하면서 자기들도 약간 뭔가 네. 그 흑인 부자를 아래로 보고 있다는 나는 그 그렇죠. 느낌을 난 너무 받았기 때문에 베풀고 있다. 약간 동정의 네, 동정. 눈빛으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따져보면 그때 그 무료급식소 줄 서 있을 때도 자기도 똑같이 줄 서 있는데 뭔가 자기가 더 약간 위의 사람처럼 베푸는 느낌으로 네. 라줄로가 네. 내일 내가 일찍 줄 서 있을 테니까 내일 와요 막 해서 따지면 이제 그때 인연으로 이제 이 둘이 약간 좀 네. 같이 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고든 약을 구해줬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 부부의 집에서 그 흑인 부자가 식사하는 그 장면도 나는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인공조차 자기들도 약간 을의 입장에서 서러워하면서
자기들은 또 병한테 또 이제 지금 뭐 그렇죠. 을지를 또 하고 있단 말이야 또. 그렇죠. 가불병정. 네. 그러니까 작은 해리슨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네. 좀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씁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극적인 부분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는 게 그래서 원래는 주인공 부부니까 사실 굳이 그런 묘사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굳이 그 묘사를 해가지고 아 결국 인간은 자기도 그렇게 서러워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도 보잖아요. 뭔가 그 미국에서도 네. 그렇게 흑인들도 자기들도 뭐 인종차별 당하면서 또 네.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인들보단 낫지. 그렇죠. 예, 예. 우리가 히스패닉보단 낫지. 음. 여기서 딱 그 라즐로 부부의 그래도 우리가 니들보단 위잖아. 우린 백인이니까. 흑인인 니들보단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니?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너무 줬어 그 장면에서. 네. 되게 베푸는 듯한 그러니까 선정을 베푸는 듯한 약간 네. 우리 인심 쓴다. 예, 약간. 예, 예. 흑인인 니들은 더 살기 힘들지. 우리가 그래도 니들보단 좀 나으니까 도와줄게. 약간 뭐 이런 느낌을 너무 줘가지고. 네. 나는 거기서도 뭔가 아 결국 인간이란 게 참 다 서로 좀 그러니까 너무 그 씁쓸함을 네, 너무 맞아요. 잘 표현했다 맞아요. 영화에서. 근데 참 희한하게 되게 여기서 이제 보면은 라즐로가 계속 그 주사로 하는 마약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막 이렇게 콧구멍에 그 지폐 말아가지고 쓱 그것도 사실 되게 그건데 뭐 주사는 진짜 좀 중증인 건데 따지면 주사로 하는 거는 훨씬 심한 그 약물을 여기서 이제 헤로인을 네. 투약하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라즐로는 쭉 그 주사로 하는 그 약물을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근데 실수를 한 적은 없어. 근데 되게 그래서 사실 그 조마조마한 장면이 또 그 이제 회장과 그 VIP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 자기 PT 할 때. 네, 그 설계도 이제 건물 모형 네. 그 보여주고서 이제 자기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네. 그 바로 직전까지도 약에 취해가지고 약간 헬렐라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저거 쟤 저러다가 또 거한 실수를 하는 거 아닌가 또 저 중요한 자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또 막 PT 하다가 막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설계를 이러면서 막 또 되게 막 이러면서 또 뭐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뭔가 또 거하게 또 이거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되게 좀 걱정이 됐는데 이게 역시 뭐 냉철한 유대인이라 그런가? 그 뭔가 의외로 자기가 약을 한 거를 티를 낸 적은 없어 근데. 네. 딱히 실수한 것도 없고 네. 자신의 본인의 이제 뭐 뭐랄까 좀 좋게 말하면 완벽한 통제 하에 뭐 약을 하고 있었다. 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건 이게 약을 끊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그 중간에 그 고드는 약을 끊었는데 그래서 혹시 너 그거 있어 막 하니까 나 끊었어. 네. 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라즐로가 씁쓸한 듯이 잘했네. 잘했어. 약간 뭐 그런 그 장면 되게 좀 씁쓸하죠. 네. 고든처럼 끊어야지. 그래도 고든은 약간 점점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인데 라즐로는 어떻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든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서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거니까는 끊는 게 가능했을 수 있지만 라질로는 그 수용소에서의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그 수용소에서 악몽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진짜로 그 비폐한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내 주변의 삶이 아무리 좋아지거나 혹은 뭐 좋거나 나쁘거나 어쨌든 인간의 굴곡이 있지만은 그 뒤에 어쨌든 그 수용소의 악몽은 어찌 됐던 간에 좋든 나쁘든 계속 따라온다. 네. 그리고 그걸 잊을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당장 마약밖에 없어.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막 그 공사 과정도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계속 맘 졸이다가 결국 파토 나잖아요. 결국에 그 사고 나가지고 근데 기차 사고. 사실 또 그 사고 났다고 또 그게 라즐로가 피해를 입는 것도 좀 웃긴 거긴 한데 근데 또 난 또 그 중간에 좀 마음에 걸렸던 게 그 설계를 변경했을 때 그걸 자비로 한다고 그랬잖아. 네. 내 월급에서 까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건축가의 그 자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자존심이긴 한데 근데 나는 좀 저거 너무 무리수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 걱정돼가지고 저 굳이 자기 돈으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는 완벽한데 여기서 이걸 고치면은 이건 내 작품 죽두밥도 아니게 되니까는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혹은 내가 마이너스를 입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완벽하게 끝내야 돼라는 게 이제 아티스트의 자존심인 거죠. 네. 또 예술가로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좀 근데 저기 라질로가 뭐 벤뷰런처럼 돈이 많은 게 아닌데 지금 저거 자기 자비로 해버리면 너무 그렇죠. 얼마가 들지 나는 너무 상상이 안 되길래. 근데 맞아요. 너무 막 거침없이 막 내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가지고 저 와이프한테 혼날 텐데 약간 해가지고 내가 되게 당신 미쳤어 약간 그럴까 봐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리고 저는 되게 또 그 회장 아들이 결국에 조피아를 노리더니만 괜히 뭔가 혼자 수영복을 입고 있는 조피아한테 와가지고 또 수작 걸잖아.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조피아가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오잖아. 네. 그래서 젠장. 전 충분히 예상이 되죠. 거기는 최소 성추행, 최대 성폭행. 네. 네. 벤뷰런에게 뭔가를 당했다. 해리에게 뭔가 당했다. 당했을 거라는 네. 우리 예상이. 근데 그 장면 너무 그렇게 덤덤하게 또 그 조피아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막 무표정하고 약간 말없이 옷을 입고 더 네. 뭔가 더 그게 더 뭔가 좀 더 소름 끼치고 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피아는 약간 마치 그냥 내가 이런 일 당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서 라디로는 또 자기 빡치는 것 때문에 계속 자기 네. 와이프 그쵸.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했지. 그 해리랑 가까이 하지 마. 뱀 같은 놈이야 하면서 막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조카대로 또 지금 뭔가 자기 어떤 삼촌과 그게 지금 또 자기를 케어해줄 겨를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가족이 상봉했는데 각자 지금 그거 마음에 그거를 신경 쓰느라 네. 서로를 보듬어줄 여유가 전혀 없는. 맞아요. 각자가 세 명 다 네. 모두가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이제 막 또 그렇게 공사 파토 나가지고 또 이제 라젤은 또 절망해가지고 또 설계도 찢어버리고 막 또 와이프한테 또 애꿎게 화풀이 하면서 네. 다 끝났어 하면서 막 이제 그냥 또 그러고 갑자기 또 이제 또 수년 후가 흐르죠 또 그러고 나서. 근데 또 지금 이 영화를 끝까지 보면은 차라리 그냥 그때 공사 파토 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겠는데 그냥 그대로 공사 파토 나와서 다시는 이제 벤뷰런가 안 보는 게 라즐로에게 더 좋은 인생의 뭔가 그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하필이면 이게 참 악연이 되려니까 또 그렇게 뭔가 세월이 흘렀는데 또 다시 벤뷰런이 다시 또 라즐로를 찾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수년 흘러가지고 이제 라즐로가 어디 회사에서 그 제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네, 뉴욕에서 네. 뭘 하고 있었던. 좀 그래도 약간 뭔가 그 공사 파트너에서 되게 절망스러웠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역시 저 사람이 기술이 있어서 능력자네. 재능이 있어서 그래도 어디 그래도 설계사무소에 취직해가지고 일은 하고 있다.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네.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1인칭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 제도사가 된 그 라즐로를 다시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이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이클이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뭔가 어쨌든 그 공사 과정에서 뭐 아는 지인이었을 거긴 한데 벤뷰런 밑에 있는 뭐 누군가이긴 할 텐데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나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게요. 네, 저도 어쨌든 뭐 되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마이클 하더니 이제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가족들한테 다시 벤뷰런 씨가 나한테 뭐 제의를 해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 가족 그 식사 장면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조카도 조피아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한 40년대부터 이제 80년대까지 쭉 어떻게 네. 라즐로의 그 인생 후반부를 쭉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그 조피아 커플은 이제 우린 이스라엘로 가겠다.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창 이스라엘 막 이제 그 지역 거기 지금 요즘도 한창 시끄러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뭐 건국을 한 해 만에 하던 그 시절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그 각지 유대인들이 이제 다 이제 우리도 나라가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이주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플도 우리 맨날 이방인으로 살기 싫다. 나라 잃은 서름. 근데 그 장면도 저는 좀 또 슬픈 게 그 삼촌 부분 이제 말리죠. 그래서 뭐 해 먹고 살 건데 다 여기에 일자리가 있고 우리가 이미 삶의 터전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뭐 간다고 대책 없이 가는 게 능사일까 이제 또 말리는데
약간 조피아 이제 커플은 이제 좀 이제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좀 더 약간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좀 이제 좀 이상적이고 좀 이제 민족적인 약간 네, 어 여기서 그 두 부가 이제 시오니스트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 유대 그 민족주의자들이 했었던 그 당시 때 이제 가졌던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격한 네. 이제 그 단체들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뭐 그쪽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안 그렇게 보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 전에 있었던 그 말을 못하던 조피아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 주장을 네.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건가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예. 뭔가 그, 일단 그 조피아 커플은 굉장히 거기에 경도된 듯한 느낌을 네, 주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뭔가 약간 민족 뭐 그거 뭐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그 장면은 사실 그 충분히 뭐 그 어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어떤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방인의 서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살란다 약간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음, 그래서 이제 뭐 그 삼촌 부부들은 이제 말렸지만 그래도 오늘 끝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커플은 가기로 하고 음, 또 이제 라젤로도 이제 뭔가 또 이제 그때 그 하던 공사를 마저 마무리, 마무리하는 또 거기서도 이제 난 또 벤뷰런 씨랑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가야 돼 음, 하니까는 또 이제 와이프는 거기서 또 그럼 나 혼자 남겠네 그래 다 가 음, 꺼져 약간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음, 다 가버려 약간 뭐 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조금 네, 그러니까 말은 이제 뭔가 좀 이제 한 약간 좀 삐진 느낌을 네, 이제 음, 빡빡 주죠 음, 그냥 그래, 나도 지금 뭐 여기서 내 기사 쓰고 막 그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난 잘 지낼 수 있어. 근데 음, 또 매사에 이 에르제벳은 그 자기의 자격지심을 네, 너무 드러내니까 음, 너 니들 나 장애인이라고 나를 돌봐줘야 한다 생각하지? 음, 괜찮아. 니들 없어도 돼.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네, 약간. 근데 이제 참 이제 그 장면 이후로 너무 씁쓸한 장면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죠. 엄청난 뭐 그렇죠, 소름 돋는 아주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마지막에 쓸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좀 대리석 네, 그 원석을 네, 이제 예, 캐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음, 이제 그 이탈리아 장인과 또 오랜만에 만나고 또 이제 정말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자연 풍경과 네, 그 어떤 그 이제 그 산 그 네, 대리석 그 캐는 네, 그 산 가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또 그런 건물 경관이나 네, 그런 큰 어떤 넓은 그림을 음, 되게 멋진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장면만으로도 대단하다, 네, 웅장하다, 압도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영화는 되도록이면 엄청 큰 화면 내지는 극장에서 보셔야 아마 영화의 진가를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근데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이 회장은 또 내가 이래서 이탈리아 놈들이 싫어 약간 또 그런 또이 양반 매사에 약간 좀 딱 그게 있어 그 인종차별적인 약간 음, 차별적인 그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막 되게 또 왜냐면 이제 그 장이 좀 늦게 와가지고 투덜거렸지만 또 막상 또 그 아름다운 대리석과 막 그 네, 자연을 보고서 또 약간 그 회장도 나그 장을 보면서 저 회장은 저렇게 막 저 정장에 구두에 저 차림으로 저 산을 저렇게 올라가는 거 저 되게 힘들 텐데 음, 생각했는데 등산복 차림으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막 그 올라가게 또 저 노인네가 또 고생하네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인데 근데 그 회장도 딱 그렇게 올라가서 막 또 이게 음, 아름다운 또 자연 경관을 보니까는 나도 그래서 거기까지만 또 봤을 땐 되게 약간 힐링 같은 느낌이거든 되게 음, 이 일행들이 세 그렇죠. 명의 예, 예, 일행들이 예, 또 그 대리석산 가가지고 또 보면서 그래도 뭐 그래 어쨌든 뭐 저 양반이 뭐 깐깐하고 그냥 뭐 짜증나는 새끼지만 또 음, 어쨌든 다시 불러서 또 그 공사를 마무리하게 해주고 또 음, 이제 그 라디오로 따지면 이제 자기도 그 예술가로서의 그 이제 곤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또 그걸 마무리하게 해준다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는 측면이 크죠. 맞아요. 굳이 뭐 그 벤뷰런이 이뻐서라기보다는 음, 나도 내 이름 걸고 하던 그 아쉬웠었는데 음, 마무리를 지으리라 네, 예술 작품을 음, 또 그렇게 해고 이제 뭐 어쨌든 다 이제 좋은 대리석을 캘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다 기뻐하면서 이제 막 그 마지막에도 뭔가 그 약간 그 이탈리아 장인과 그 동료들이 지내는 약간 뭐 좀 동굴 같은 음, 약간 이제 뭐
거기서 막 파티가 열려가지고 네.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뭔가 장인이 또 이렇게 다른 아름다운 여인을 또 라줄로한테 딱 이렇게 붙여주면서 또 거기서 또 라줄로 또 약간 표정 이렇게 또 좋아져가지고 하긴 아이 양반 또 이것도 이거 또 와이프 없는 데라고 또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나도 그 약간 또 조마조마했단 말 또 이거 또 맘 놓고 또 이게 바람을 피우는 건가? 근데 이제 약간 또 아주 흐뭇하게 또 이제 막 이제 춤을 췄지 같이 또 그 여인과 춤을 추는데 또 회장이 저 2층에서 또 그걸 지그시 또 보고 있어 또 그걸. 네. 내가 또 그 장면 보면서 아 또 회장이 혹시 꼰지르는 건가? 회장이 에르제베 부인 제가 저번에 라줄로랑 그 이탈리아를 갔는데 그러더군요. 약간 뭐 또 혹시 그러는 건가 막. 근데 되게 그 라줄로가 그 여인과 춤추는 장면을 뭔가 굉장히 좀 심기불편하게 보고 있어. 되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네. 그래가지고 또 저 회장이 혹시 또 뭘 꾸미는 건가 또. 근데 다행히 뭐 또 라줄로가 좀 춤추다가 그냥 이제 갔어 그냥. 약간 마치 이제 아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나는 와이프가 있는 몸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춤을 좀 추다가 이제 갔어요. 그리고 약간 그 여인도 뭔가 좀 아씨 아쉬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아 그래도 나름대로 유혹을 잘 뿌리치고 그냥 오늘 밤은 이제 잘 자고 이제 집에 갈래나 보다 이랬는데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라졸로가 이탈리아 가기 전에 자기 그 화장실 세면대에다가 항상 그 마약 키트를 네. 이제 항상 숨겨놨죠. 숨겨놨죠. 근데 딱 그걸 꺼내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아, 저 인간 또 하려고 그러나 또 이랬는데 이제 또 그 여인을 뿌리치고서는 또 이제 또 어디 약간 으슥한 그 동굴 같은 데다가 또 이제 지온 뭐 이렇게 매트 같은 게 깔려 있는 데 있는데 거기 누워가지고 또 약을 한 것 같아. 또 네. 주사를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회장이 계속 뭐 라줄로 어디 있어?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숙소로 이제 잡시다. 근데 이제 어디 막 찾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약에 취해서 헬렐레 쓰러져 있어. 근데 또 뭔가 거기서 딱 그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회장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대체 왜 당신네들은 이렇게 핍박받을 짓을 자처하는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이제 임팩트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약간 좀 하이라이트라고 그렇죠. 할 수가 네. 있는데 좀 그 장면도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슬픈 이유가 분명히 근데 사실 그 벤뷰런이 한 말도 전반부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약에 취해 정신 못 차리는 라줄로 그러니까 왜 너는 왜 자꾸 좀 이렇게 이따위로 사냐 너는 왜 대체 그거란 말 따지면은 그렇지. 이 험한 세상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지.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니 대체?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네, 뭐 그런 뉘앙스죠.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따지면 솔직히 그 초반부에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이방인이면 더 뭔가 틈을 보이지 말고 더 철두철미하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어떤 그런 핍박을 자초하고 언제까지 남의 온정에 기대는 삶을 살 거냐 약간 좀 뼈 때리는 말이긴 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까지는 또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회장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벨트를 풀면서 주섬주섬 바지를 내리는 것 같아. 뭔가 약간 쩔렁쩔렁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내가 표정 뭐지? 설마 저 미친 약간 이런 라질로가 강간을 당합니다. 네. 너무 그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근데 약간 막 이제 그 라줄로의 등을 이렇게 네. 이렇게 잡길래 네. 다 토해버려 하면서 막 약간 좀 이렇게 욱욱 약간 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같길래 나는 그래서 아니야. 처음에는 약간 부축하는 건가? 네, 아니야. 토하는 걸 도와주는 걸 거야. 약간 다 토해버려 하면서 막 하길래 아닌가 도와주는 건가? 설마.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바지를 내린 게 난 그렇죠. 좀 석연치가 않고 라줄로의 바지도 약간 내려가 있어. 네. 그래서 이런 젠장 성폭행을 당했다. 그지 같은. 근데 이제 그 장면도 소름 끼치는 이유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회장이 뭐 게이였다, 호모였다,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회장의 성적 취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적 취향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온 이유는 나는 너를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나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라즐로 너는 나한테 그냥 내가 완전 맘만 먹으면 나는 너를 언제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따지면은 그렇죠. 이 회장이 남자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정말 그러니까 그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는 측면에서 그 장면이 그래서 엄청나게 쇼킹하고 충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장면이 그래서 너무 그냥 너무 무섭고 너무 소름 끼치고 그래서 뭐 그 회장이 막 그 라즐로를 그렇게 범하면서 그런 말 한단 말이야. 너는 네가 남들보다 우월한 것 같지. 넌 네가 잘난 것 같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부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회장의 약간 열폭일 수도 있지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못하는 이제 거를 복합적인 감정이 네.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너는 나한테 넌 내 그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새끼야 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맞아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라즐로를 범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저게 남자랑 남자끼리 했을 때 저 자세와 저 정도의 그 면적으로 좀 스무스하게 들어갈까 싶긴 한데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좀 윤활 작업도 좀 필요하고 약간 그러게. 예 왜냐면 이제 어쨌든 남자는 이제 그게 그 부위가 막 그렇게까지 좀 이미 처음부터 오픈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저렇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냥 뭐 그 정도는 그냥 영화적인 뭐 네, 허용으로 봐야 봐야지. 되나? 네. 실제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뭐 싶긴 한데. 좀 쉽게 들어갈 것 같진 않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그 벤뷰런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 새끼는 개새끼라고 하는 거죠. 회장 개새끼. 그래도 뭔가 처음에는 그나마 그래도 약간 좀 가끔씩은 맞는 말도 하고 되게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거기서부터는 이 새끼 진짜 쓰레기다 이 새끼 진짜 회장 쓰레기 새끼. 그래서 사실 그 행동만 안 했어도 회장은 나름대로 약간 좀 냉정한 약간 좀 고언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 회장의 야만적인 행동 때문에 그 맞는 말조차도 이제 다 이미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어떤 끔찍한 그 밤이 지나고 네. 이제 아침이 됐을 때 되게 뭔가 회장도 어제 많이 취하셨더구만 이러면서 갑시다 하고 가는데 근데 그 뒤에 뭔가 약간 피폐해진 표정의 라줄로가 약간 멍하니 좀 그래도 약간 그 장면도 약간 좀 패왕별이가 떠올랐거든요. 패왕별이 처음에 그 데이가 늙은이에게 약간 당했을 때 약간 그 느낌처럼 그 라줄로도 뭔가 멍해진 약간 어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네. 이게 아무리 약에 취했다고 한들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 회장의 그 어이없는 그 변명이 난 더 어이가 없는 거야 어제 많이 취하셨더구만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아 막 하는데 아무리 취해서도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그거를 그런 경험을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라줄로가 더 약간 광기가 막 더 네. 생기고 더 뭔가 사람이 더 미쳐가는 듯한 느낌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말 단짝 친구라고 할 만한 또 고든에게도 막 막말을 막 하고 자기도 더 이제 그 공허선에서 갑이 돼가지고 네. 막 넌 바로 해고야 막 하면서 막 되게 막 그냥 그 철군 거기서 막 그 턱걸이 좀 했다고 막 네. 너무 인부를 막 바로 그냥 막말 쌍욕 열라하면서 막 네. 그냥 또 이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에르제벳도 이제 당신 왜 대체 왜 그래 막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에르제벳은 그 일을 모르니까 회장에게 당했던 그 일을 모르니까 이제 당신 왜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 네.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해진 거야 막 하는데 또 그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또 그 부부싸움한 장면도 너무 또 이제 참 점점 어떤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약간 그 느낌을 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르제벳이 차에서 점점 이기적인 개자식이 되어가는 당신을 더 이상 못 살겠어 막 하면서 근데 또 이제 약간 라줄로 입장에서는 당신이 뭘 알아 약간 이제 그건 이제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면서 네. 계속 슬퍼지고 또 그 절정이 이제 와이프가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항상 밤마다 이제 뭔가 다리에 통증이 와서 네. 근데 또 어느 날 또 막 그 통증을 느끼는데 이제 진통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실은 그 진통제를 주는 것도 조피아가 약간 뭔가 전담해서 약간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피아가 지금 없으니까 그 또 이제 뭔가 습관적으로 또 라즈로는 조피아 이랬다가 조피아 없지 이래가지고 또 근데 이제 뭔가 약이 없으니까
순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약이 네. 이제 궁여지책으로. 음. 근데 저는 약간 또 좀 후반부에 근데 아니 그래도 지금 그 공사 책임자니까 나름대로 좀 돈을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대체. 근데 다 어디다 탕진한 거야 대체. 그래서 뭔가 점점 이 부부도 너무 점점 날이 가서 짜내시는 거야 되게 이 후반부 갈수록.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절정이 막 그렇게 아내가 막 아 너무 아파 미치겠어 막 제발 약 좀 줘 막 하는데 막 엄청 괴로워하는데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라슐로가 이제 자기가 하는 마약을 네. 엘리자베스에게 투여해주고 음. 자기도 이제 또 같이 야, 하는 김에 나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약에 취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후반부도 너무 좀 슬프면서 너무 또 소름 끼쳤거든요. 네. 이제 긴급 상황이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했다 쳐.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엘리자베스도 그거 더 없어. 네. 아 너무 더 하고 싶으면 그래서 와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나 이 부부가. 그 초반에도 되게 그렇게 미국 왔을 때 뭔가 라즈로가 내키지 않아가지고 막 아내의 집념에 소름 끼쳐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둘이 그 부부가 제대로 그 관계를 네. 거의 못했잖아요. 되게 네. 못하고 또 난 그 사실은 그 공사 현장 시작될 때도 막 또 사푸는 그 장면 그 시작할 때 사진 딱 찍는 장면도 또 에르제벳이 또 약간 귓속말로 나 오늘 잘했지. 나 이따 밤에 사랑해 막. 난 근데 그것도 너무 막 내 남자 입장에서 되게 좀 소름 끼치는 그거란 말 따지면. 아,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에르제벳이 원했던 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약의 힘을 빌어서 또 뭔가 이 두 부부가 쾌락의 절정을 가는 약간.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장면 너무 복합적이지.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씁쓸하고 근데 막 아 어떻게 이 부부가 나 전 진짜 울고 싶더라. 나 그 장면 후반부 진짜 막 그 부부가 사랑을 나눈 장면에서 이 두 부부 너무 불쌍해서 너무 울고 싶어져. 혹했던 게 엘리자베트 얼굴에 천을 씌우면서 라줄로가 네. 사랑해 사랑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지 죽일라고 그러나? 약간 난 그 느낌을 받았거든. 왜냐면 이제 아니 천을 씌우는 게 너무 약간 마치 뭐 질식사 시키려는 것처럼 이렇게 씌우니까는 특히 난 그 사랑해라고 하는 게 난 더 왠지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게 솔직히 그 많은 영화들에서 약간 좀 그런 장면에서 사랑해라고 그러면은 그 느낌이 아니잖아. 마지막 가는 길에 네. 사랑해 약간 이 느낌이잖아. 그래서 아씨 이거 라즈로가 너무 이제 너무 힘들어진 나머지 아내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래 너 죽고 나도 죽자 약간 뭐 이런 좀 동반자살을 하려고 같은 느낌이 들길래 그런 뉘앙스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위태로웠는데 다행히 뭐 죽은 건 아니고 그래도 근데 어쨌든 이미 뭔가 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죠 이 부부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에르제벳도 막 그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막 근데 또 라즈로가 또 그 와중에도 막 울면서 또 그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또 병원 가가지고 또 어떡해요 에르제벳이 죽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하면 또 하길래 그래도 또 아내를 또 완전히 또 그렇게 또 안 사랑한 건 아니고 또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뭔가 그 느낌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인 건 아닌데 뭔가 정신적으로는 이미 약간 죽인 거나 다름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뭐 아무튼 그 장면에서 라질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오는데 네. 그게 단순히 약간 쾌락을 느낀다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복합적이죠. 좀 오묘한 장면이라서 그 부부의 러브씬이 이렇게 진짜 슬플 수가 있나 싶은 네. 장면이라 참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울고 싶어가지고 막 나까지 막 되게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막 되게 슬퍼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 역시 그 에르제벳이 독종인 게 독한 여자인 게 서게 됐어. 휠체어에서 물론 보행기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또 약간 시간이 흐른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 뒤에 자기가 두 발로 걸어서 네. 그 벤뷰런의 집에 가가지고 자택으로 찾아가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로를 합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는 쓰레기예요. 강간범이에요. 네. 그래서 막 또 이제 그 딸과 아들들도 막 부인과 뭔 일 있었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그 딸은 그 정말 착했던 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걸 네.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부인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거 계속 하면서 사과를 하고 또 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기도 하고. 도와주고 네. 근데 아들 새끼는 그 보행기 차버렸잖아. 네. 그래서 역시 피는 못 속인다. 네. 부전자전이다. 쓰레기 아버지 밑에 쓰레기 아들이 네. 그래가지고 음.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의아한 게 당연히 거기서도 이제 물론 이제 엘리자벳이 어떤 그 소소한 그 목표를 이루긴 했죠. 왜냐면 이제 거기에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이 기업과 관련된 네. VIP들이 와가지고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벤 뷰런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한 거고 그렇죠. 그 실체를 거기서 이제 폭로. 까발린 거지. 네. 그리고 또 그 아들 새끼가 또 그런 막대 먹은 짓을 했잖아. 네. 막 그 몸이 불편한 그 여자의 그 음. 보행기를 막 차버리고 막 막말을 하고 막 네. 욕을 하면서 막 쫓아왔으니까 그래서 걔들은 어쨌든 그 회장도 뭐 그냥 무조건 뻔뻔하게 발뺌을 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약간 아유 이거 좀 분위기 안 좋네 하고 다 가버렸잖아. 네. 파토 났죠. 파토 났고 사실은 또 이제 다른 손님들도 아유 저 집안 좀 그렇네 인간들이 좀 별로네. 그렇죠. 막대 특히 이제 그 아들 특히 음. 좀 막대 먹은 새끼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을 줬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에르제벳이 그 고도의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네 뭔가 뭐 이렇게 뭐 피튀기는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복수라고 할까 뭐 성공한 그들의 거죠. 그 명예 그 사회적인 지위를 좀 이렇게 네. 그 어쨌든 그들의 민낯을 까발렸다.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네, 그 자기가 또 그렇게 당하는 역할을 네. 그 그림을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이 새끼들이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연출을 한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의아했던 게 갑자기 마지막에 이 회장이 음. 행방불명됩니다. 실종됐죠. 네. 아니 그냥 그 지금 에르자벳이 그 폭로를 한 그 직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잠수를 탔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내가 한국인이라 그런가 이 한국의 상류층들 되게 정치인들이건 뭐 기업 회장이건 그냥 그렇지. 뭐 무조건 철면피 얼굴 철판 깔고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렇지. 오리발을 너무 많이 봐서 네. 여기서 해리슨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심을 가책으로 사라진 설정으로 나오는데 아이 저 정도의 그 기업인이면은 그리고 여태까지 그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상대하고 어쨌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재벌이 된 건데 기업가로서 잔뼈가 굵은 인간인데 근데 이 정도로 무너지는 건가? 네, 좀 의아하더라고. 네. 내가 한국인이라 그게 안 좋은 건지 그게. 그러니까 아니, 저 정도면 그냥 계속 좀 뻔뻔하게 그냥 그치.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그냥 우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너무 그 뻔뻔한 면역이 된 건가 내가. 좀 그런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지난주에 그 수현이랑 이 얘기를 하다가 그 벤 뷰런이 실종된 게 너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냐면 네. 지금처럼 아니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이렇게 가진 고난을 겪고 이 위치에 온 사람인데 이거 진짜로 냉혈한인데 네. 진짜 철면피해 냉혈한인 인간이 이런 일로 무너지는 거는 약간 이상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종된 거는 타살인지 자살인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도 뭔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고 약간 의문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2회차를 보니까는 뜻밖의 그 감정선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이게 저도 굉장히 뜻밖이었는데 저는 1회차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2회차 때 보니까는 이게 묘하게 해리슨하고 라즐로하고 동성애 코드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라즐로 입장에서는 별 그게 없는데 해리슨이 라즐로를 대하는 방식이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지긋하고 매력적인 이 사람을 굉장히 지그시 바라보면서 막 물어봐요. 그때 뭐 어땠었냐, 혹은 뭐 예술가로서 뭐 그 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뭐 그 라즐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육면체를 못 본 사람에게 정육면체를 표현해주는 건 정육면체를 뭐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담배 같은 거 피면서 굉장히 시적인 뭐 네, 그런 얘기라고 감탄하고, 감탄하면서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진 이 젊은 건축가를
흠모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음.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어서 자신이 내가 스폰서 대줄게, 내가 지원을 해줄게, 후원을 해줄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장면을 보니까는 특히나 사람들 많이 모여 있다가 그 라질로를 데리고 그 커뮤니티 센터 짓겠다고 동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에.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두 여차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흡사 하객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데서 라질로에게 네가 저기서 우리 이 건물을 짓게 될 거야 하는 말하는 게 둘이 나오는 장면이 마치 이 해리슨이 라질로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만 같은 뉘앙스로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서 여러 장면들이 뭔가 약간 그 해리슨이 라질로를 단순하게 동료로 보는 것 같지 않다, 그 이상의 감정이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아까 수연이가 말한 그 지점, 이 부인이 미국에 온 시점부터 급격하게 이 상황이 안 좋아진단 말이야, 라질로가. 근데 그것이 이 해리슨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그렇군. 질투였단 말인가. 네,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마지막에 그 이탈리아에 갔을 때도 해리슨이 뭔가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를 탐탁치 않아 하는 것들이라던가. 그거구나. 그래서 난 와이프한테 꼰지르려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리슨은 이 라질로가 다른 여자랑 있을 때 어쨌든 기분이 나빠. 언짢아. 이런. 그래서 라질로에게 그런 걸 행동을 한 것도 아까 수영가 말한 그러네. 갑을 관계도 있기는 한데, 그게 아예 없던 게 또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그 열폭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게. 합쳐진 약간 복합적인 감정이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네요. 또 네, 해석이. 네. 네. 그런 뉘앙스가 이게 그 해리슨의 눈빛이 2회차 여러분 한번 두 번 보십시오. 눈빛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대하는 태도가 약간 처음에는 그냥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건가 그런, 근데 호의를 넣어서 약간 좀 호감에 더 가까운 감정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2회차 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더욱이 약간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그 와가지고 엘리자벳이 그 폭로를 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 아들도 멘탈 나가고 딸도 네. 하고 한데, 거기서 보면은 약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해리슨이 단순하게 그 뭐 동성을 좋아한다 혹은 갑을 관계에서 무슨 이렇게 뭐 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이상으로 가족한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약간 유추되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그 동생이 그 해리가 그 매기를 이렇게 만질 때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해리도 해리슨한테 좀 당한 게 아닌가 싶은 그거 약간 좀 암시하는 장면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해리슨이 생각보다 더 약간 미친놈인가. 약간 그 정신병자였구나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 그래서 그 집안 자체도 굉장히 좀 불행한, 그 자식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상한 가족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매기도 피해자 입장에서 엘리자벳과 같은 약간 그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같은, 동병상련. 그러니까 해리와 해리스는 같은 인물이고 엘리자벳과 매기는 약간 같은 피해자인 것 같은 그 뉘앙스로 나와서 한 번 더 보고 나니까 뭐야 이거 진짜 미친 영화였네. 처음에는 보고 나서 야 만듦새도 좋고 그다음에 이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이야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도대체 해리슨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본 건데, 마지막에 그 사람들 해리슨 찾다가 그 지하 저수지인가 거기서 여기 뭐가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럼 그 뭐 시체야 그러면? 그러니까 해리슨이 자살한 걸로. 그래요? 네. 이렇게 그 암시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에필로그는 아직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제 제가 다시 이 여자를 보면서 이제 느껴졌던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는 한 2장 그 결말까지 왔을 때는 약간 느낌이 이건 약간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필로그를 보고 나가지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감정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해리슨이 자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감정을 배제하고서 저 정도 되는 저 철면피 회장이 고작 저 정도 스캔들 때문에
잠수를 타고 뭐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릴 수가 있나 난 되게 네.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해리슨의 죽음이 감정을 배제시키면 좀 납득이 잘 안 가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이탈리아에 가기 전에 해리슨이 그 라즐로 찾아간 것도 흡사 오래된 헤어진 아. 연인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러게. 뉘앙스라서 네. 참. 아무튼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약간 좀 아기가 좀 맞는 것 같다 감정선이. 그러게. 라즐로를 갖고 싶었던 해리슨. 네. 그래서 음. 좀 뭔가 근데 그 엘리자베스 폭로가 어떤 자기가 그렇게 자살까지 할 정도의 트리거가 됐나 생각이. 이제 뭐 감정이 작용한다면은 뭐 네. 어느 정도는 약간 감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자살까지 할 정도였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그 이제 회장의 행방불명 이후에 네. 또 이제 영화가 왜냐면 그 라즐로가 설계한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은 딱 십자가 모양 되는 그거를 되게 설계를 했잖아요. 되게 멋있게. 네. 그게 나오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에필로그 아, 80년대가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그 해리슨이 죽은 걸로 유추되는 그 장면 여기 뭐 있어요라고 했었는데 해리슨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장면 뒤에 방금 수현이가 말한 그 빛으로 만든 십자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 뒤집힌 십자가 리버스된 십자가 역십자네. 네, 역십자라서 그건 역시도 해리슨이 완벽한 제대로 된 안식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역십자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지옥 갔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80년대로 시대가 돼가지고 네. 저는 근데 그 에필로그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80년대 정말 80년대 음악이 나오길래 그 시대가 느껴지는 딱 사운드가 나와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저는 약간 되게 좀 고전적인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딱 현대적인 느낌이 딱 됐어. 그리고 이제 뭔가 약간 뭐 그런 박람회 약간 뭐 이런 건축 박람회 약간 요런 이제 거기서 이제 라즐로의 그 업적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보는 그 장면 나오는데 근데 좀 처음에 그래서 그 조피아 했던 배우가 그 해리포터 여자 해리포터가 또 그대로 나오길래 네. 나는 그 뒤에 여자가 와이프인 줄 알았어. 난 처음에 그러니까 엘리자벳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라즐로가 휠체어 늙어가지고 노인이 돼서 네. 약간 호킹 박사처럼 이제 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휠체어를 뒤에 좀 중년 여성 같은 사람이 밀어주면서 근데 그 조피아가 있길래 이제 아내가 보행기 띄고 완전 걷게 됐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근데 아내 치고는 너무 젊은데 싶긴 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제 삼촌 라즐로는 저게 나이든 조피아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마디 우리가 봤던 그 젊은 조피아 배우 해리포터 닮은 그 배우는 이제 어쩌면 같은 배우가 다시 조피아의 딸 역할을 그렇죠. 엄마와 딸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엄마 붕어빵이라 네. 판박이라서 해리포터 같은 그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에 에필로그 때문에 더더욱 이 영화가 이거 진짜 실화인가? 정말 저런 라즐로라 건축가가 있었나? 들 정도 너무 그 어떤 장면이랑 그 막 마지막 연설 장면이랑 막 그런 어떤 이제 그 자료 화면 같은 게 너무 리얼해서 이거 진짜 이런 건축가 있었던 거 아니야?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약간 그 마지막 에필로그는 어떤 그래도 이렇게 뭔가 굴곡 있던 라즐로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건축가로서의 어떤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세상에 저렇게 됐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그 조카의 입을 통해서 그가 걸어온 길을 또 나름대로 좀 감동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래 굴곡 많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 정도면 예술가로서 어쨌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조피아가 이제 삼촌이 뭐 이런 일을 했었고 뭐 이런 건물을 지었고 뭘 디자인을 했었고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조피아 씬이거든요. 조피아가 좁은 그 방 같은 데 갇혀가지고 네. 신문 같은 걸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 그 처음과 끝을 장식한 이제 수미상관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 있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었던 게 처음과 끝을 조피아가
그러게. 얘기를 하고 끝마친다는 게 주인공이 라질로인데 왜 조피아가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조피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그 우리가 뭐 이런 일에 있어서 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서 라질로가 여태까지 이렇게 뭐 살았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라줄로는 그거를 자기 만신창이가 된 그 아주 늙은 몸으로 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늙고 병든 몸으로 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바라만 보고 그 있는. 바라보는 그 표정이 굉장히 오묘한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느낌이 저거랑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느낌이 에필로그 보기 전까지는 존 오브 인트레스트 같았는데 에필로그를 보고 나니까는 댓글 부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래서 댓글 부대. 그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럼 여태까지 지금 내가 영화를 3시간 봤는데 여태까지 나는 라질로의 인생의 그 과정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여태까지 봤는데 그 3시간은 뭐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리란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역사라든지 그 사람의 것은 승리한 자를 위해 쓰여지는 그 역사 왜곡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마지막에 말한 게 라질로가 얘기했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제 다른 3자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조피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라질로의 생애를 내가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어떻게 지어냈는지 알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이 일도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서 만약에 그 조피아의 말을 근거대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뭐 바꿔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태까지 내가 본 이 영화들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로 받아들이고 물론 허구지만 이 허구 안에서의 그러면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굴곡진 인생과 그다음에 이 한 시대에 이 거대한 태풍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이 한 인생을 태양별이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거대한 시대의 조류 앞에 이 한 인생의 무기력한 모습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아둥바둥하는 이 모습을 여태까지 봐왔는데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너무나 큰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끝에서 에필로그를 보고 나니까는 참 야, 이 감독이 진짜 약간 좀 뭐랄까 좀 비상하다 할까? 이 대단하죠. 대사마다 그런 것들을 참 진짜 기막히게 좀 배치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처음에는 라질로가 이렇게 뭐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힘든 거를 이겨낸 이민자의 삶이라고 1회차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2회차를 보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반전처럼 느껴지면서 이 감독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감독이구나. 비범하죠. 비범하구나, 진짜. 그리고 그게 구조라던가 각도라던가 왜냐면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그 좁은 방에 창문이 있고 네. 뒤쪽에 창문의 모습이 이렇게 창살 가지가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조피아가 연설할 때도 뒤쪽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모양 네. 이렇게 딱 빛으로 된 모양이 있는데 마치 선지자가 이렇게 뭔가 설파하는 듯한 좀 그런 아,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조피아가 저는 좋은 캐릭터인지 나쁜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구시대를 현 시대가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약간 좀 찜찜하다고 느꼈던 게 조피아가 그전에는 라질로가 당했었던 그런 불합리한 일들, 폭력들을 목도했을 그런 거를 목도할 측면에는 단 한 번의 저항도 안 하다가 그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내 할 말을 한다는 것도 아니 그 당시 때 충분히 그 폭력의 시대에서 내가 저항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약간 방관자로 있다가 삼촌 그 부부의 일들을 방관자로만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사실은 뭐 이랬었고 저랬었고 어떻게 보면 라질로 덕분에 자기도 그 정도의 삶을 어쨌든 버텨낼 수 있었던 건데 딱히
모르겠습니다. 이 감독이 여러 캐릭터를 이제 입체적으로 배치해놔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넣어놔 가지고 이것도 뭐 정답이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한데 어쨌든 저는 그 조피아의 캐릭터가 달갑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 특히나 그 마지막에 조피아의 원래 그 아역 배우를 다시 그 딸로서 등장했을 때는 이 시오니즘이 딸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약간 좀 소름 끼쳤기 때문에 그러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저는 그냥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에필로그 보고 나니까 찜찜해졌어 마음이. 그러게. 그 결과 우선주의론으로 가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그 라줄로의 그 고통과 고뇌와 우여곡절은 그냥 뭐 마지막에 이렇게 다 훌륭한 건축가로서 타이틀 얻었으니까 그냥 된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되게 조금 허무해지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런 측면이 있네 또. 그냥 마냥 그래도 고생했던 라줄로 네, 마지막에 네. 인정받아서 좋다 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네. 또 그게 아니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1회차랑 2회차랑 봤을 때 느낌이 완벽하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브루탈리스트가 진짜로 이 감독이 굉장히 좀 그냥 쉽게 그냥 재미로만 봐도 그냥 볼만 하기는 한데 그 이건 이상의 뭔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층적으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음. 그래서 참 어쨌든 너무 명작이라서 적어도 저는 지금 올해 최고의 영화입니다. 저는 브루탈리스트가. 아직까지는 최고의 미친 영화다. 네. 이제 브루탈리스트가 없었다면 미키 17의 최고를 차지했을 텐데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뛰어난 영화라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본도 뛰어나고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그 화면의 그 비주얼, 그 영상미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뭐 하나 약간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시간이 길다. 근데 저는 시간이 긴데도 전 너무 몰입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길게 느끼지 못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는 볼 때는 이게 몰입해서 보니까는 시간이 뭐 많이 간 건가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 네, 그렇죠. 인생에 반드시 봐야 할 영화에 속하는 영화가 아닐까? 네, 이거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좀 이렇게 비범함을 느꼈고 되게. 그리고 약간 뭐 전체적으로 진지하긴 한데 중간에 약간 좀 빵 터진 게 네. 수연이가 얘기한 것 중에 에드리언 브로더가 약간 좀 코가 부각돼 있는데 코를 강조하지. 그래서 처음에도 그 미국 왔을 때도 당신 코가 왜 그래? 그래서 막 이제 약간 코에 약간 반창고 같은 거 붙였거든요. 맞아가지고 네, 맞아가지고 흉터 있는데 이 영화 확실히 에드리언 브로디의 코가 계속 그게 생각납니다. 아니 코가 커서 그런가 코가 계속 코를 다치는 장면들이 네.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 그 의도적으로 약간 그걸 강조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대사도 그렇고 초반에도 어디 그 공연장에서 쫓겨날 때 또 네. 이제 주인한테 맞는데 또 내 내 코! 코! 막 이러고 저 코가 참 순환이다. 그렇다. 코가 뭐 워낙에 부각되는 네. 그 배우다 보니까 음흠. 아무튼 현 시점 올해 최고의 영화 브루탈리스트 네.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